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 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연휴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의 지금 심리가 흔들리고 있을 텐데, 자, 그 중에서 오늘의 상담 내용은 뭔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는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맞벌이 부부도 아니고 아이도 둘이나 돼서 한참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때인데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그동안은 꾸준히 흑자를 내면서 걱정 없이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다녀왔는데 올해는 매달 적자가 나는 바람에 사장님도 직원들도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팀장님 때문에 고민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회사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팀장님은요,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도 안 하고 사무실 분위기만 흐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다 늦은 나이에 처음 이곳 회사에 들어왔고요. 나이도 적지 않은 편이라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현재 회사의 다시금 예전처럼 잘 꾸려지기를 바라는데 팀장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직장 상사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실직하게 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실직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은 우리 40대 가장의 사연입니다. 주인공의 사연을 얘기하기 앞서서요. 원장님, 어떻게 실직에 대한 공포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지만 맞벌이도 아니고 혼자서 외벌이이면서 아이들, 학생이 있는 자녀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만약에 안 좋아지거나 경제적으로 이 능력이 이제 발휘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제 사실은 극도로 많이 대한민국의 아마 아빠들, 남편들, 가장이랑은 이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먹고 살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예.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생존의 문제와 이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흔히들 그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가장 경제적인 책임을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떠안고 있으신 분이면 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당신은 왜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웠어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그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들을 좀 보살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버겁고 네. 힘들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버텨내느라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말 많이 애쓰고 있구나, 고생하고 있구나, 이거 정말 알아줘야 되거든요. 네. 참 저희 신랑이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고민이시기도 하겠지만 팀장님 때문에 힘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팀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회사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라도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팀장님은 내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확률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타인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를 먼저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를 해도 이직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세상을 꿈꾸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약에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좀 이 팀장님하고 얘기가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도 알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 관계의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에만
중점을 두시고 네. 팀장님이 그 이후에 행동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나가 있는 그 사람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 네. 그 대신 이제 뭐는 이야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냐면, 이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분의 영역이고 그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사무실 분위기, 그렇죠. 이거를 망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사무실 이제 회사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팀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면서 결과가 나타나고, 그거로 인해서 또 월급도 받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무실 분위기를 망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뭐 예를 들면 열심히 지금 지금 이 영업을 뛰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딴 전화를 받으면서 뭐 다른 회사하고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다든지, 네. 다 흐트러뜨린다든지, 네. 이럴 때는 좀 일침을 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화는 외부에서 받으시고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셔야 된다. 이번에 이 안건이 굉장히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팀장님 잠깐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따로 나와서 하는 게 나을까요? 따로 불러서 나와서 하는 게 우선이고요. 1차적인 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팀에서,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문제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지만 팀 전체의 문제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했다가 만약에 1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는다, 팀장이 무시한다, 이럴 때는 같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팀장이라는 직책에 계신 분들 혹시 내 얘기는 아닌가 한 번쯤 되새겨 보시면서 네. 행동을 바로 잡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팀장님이니까 네. 그 아랫사람이라든지 내가 이제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내 입장, 내 마음 같겠거니 또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에게는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계속 우리는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그것을 꼭 좀 인식을 시켜주면서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팀장님이 떠나가더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의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좀 덜어드리고 싶은데 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해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 가장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혼자 그냥 이 마음고생하면 됐지 왜 안사람까지도 마음고생을 시키냐, 이러고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아내들은 그게 또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부인데 당신이 힘든 일은 나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요. 이렇게 이제 꼭 그래서 이제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남편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알면 속만 상하지 뭐 해결책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꼭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꼭 돈을 벌어와라가 아니고, 마음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상의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러면 꼭 돈을 벌지 않더라도 좀 아껴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뭔가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거를 몰랐을 때는 여보 언제까지 돈이 필요해,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질 수 있어요. 여보 이번에 명절이니까 뭐 30만 원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도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지금 회사 사정이 이렇고 내가 이번 달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또 씀씀이를 좀 줄여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은 또 뭘까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또 아내도 함께 우리가 이제 혼자서 걸머지는 게 아니고 우린 동반자다 함께다라고 하는 힘을 실어주면서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함께 나누시라는 얘기 정말 드리고 싶어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퇴근하시고는 꼭 아내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 느끼는 거지만 대화가 답일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